자, 명세서 중에서 부동산 임대했을 때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은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하면 임대료 받죠. 그러면 임대료 세금에 있어서 발행하면서 당연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 수익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만 받는 경우, 임대료만 받는 경우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이 보증금의 임대료 상당액,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만큼 곱한 금액을 임대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로 간주해서 뭐예요? 간주 임대료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증금만 받아도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만큼을 임대료가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해서 뭐 하겠다? 부가세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할 때는 임대 공고가의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임대료가 아니라 보증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작성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할 때 관련되는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 변경됐으면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매출 세금계산서가 입력이 되겠죠. 물론 임대료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으면 홈택스에서 끌어오면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아니면 수기로 발행을 했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수기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화면으로 가서 임대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 내역을 입력하면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데 그 간주 임대료를 다시 메인 매출 전부 입력 화면에 가서 간주 임대료를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자동적으로 끌어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부동산 임대. 자,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입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대 내역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임대 내역.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메뉴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어요. 이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서 작성을 하거나 겁나게 많아 임대를 겁나게 많이 한다. 그럴 때는 F3 엑셀 작업을 클릭합니다. 클릭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엑셀로 받아가지고 쭉쭉쭉쭉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많을 때 얘기고 3번 CF7 2월 받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과거에 신고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2월 받아서 작성하고요. 거기에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이런 부분들 수정 작업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F6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자율은 선택한 조회기간에 적용되는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도대체 몇 프로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임대 내역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쭉 뭐 코드별로 코드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거래처명 임차인부터 쭉쭉 입력을 합니다. 임차인, 임대 물건, 동층, 호수 뭐 이렇게 쭉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쭉 우측 화면에 보면 임차인의 사업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식으로 면적 뭐 이런 부분 용도야 뭐 사무용도 뭐 등등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임대 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 같은 거 또 임대 기간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런데 계약서 갱신이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 기간 만료일에 현재 신고하는 과세기간 최종 일자를 그대로 기재를 합니다. 이미 경과된 만료일을 그대로 두면 보증금 이자가 잘못 계산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임대기간 이렇게 쭉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임대기간 입력해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을 쭉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약 내용, 보증금, 뭐 월세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죠.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임대차 계약 내용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요. 요 간주 임대료 계산한 거 요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다가 이자율 그리고 임대 기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여기 계산이 될 거예요. 요거 임대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요것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뭐요? 임대 기간 입력하고 보증금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 금액이 나오겠죠. 간주 임대료 뭐 여기는 요 호수에 대해서는 요만큼인데 또 밑에 뭐야 임차인별로 쭉쭉쭉쭉 나오겠죠. 임차인별로 쭉쭉쭉쭉 작성을 하면 요 합계 요 전체 합계가 나올 겁니다. 전체 합계에 간주 임대료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과세 표준 금액은요. 과세 표준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월세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임대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월세, 관리비 그리고 간주 임대료를 더한 금액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나요? F11 F11 여기 쭉 뒤에 이쪽에 있겠네. 이쪽에 F11 이 명세서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간주 임대료 얼마 있어? 요 금액 120만 9,862원이 나왔는데 이걸 갖고 어디로 간다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왜?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해서 임대료를 간주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건별로 입력을 합니다. 건별 마치 현금 매출처럼 건별로 과세 유형을 선택하고 품목 간주 임대료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여기다가 요때 입력을 할 때 건별 입력이면 어떻게 됐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여기 공급가액 내내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합니다. 앞에 보면 요 금액이 있었죠. 120만 9,862원을 여기에다가 120만 9,862원에 부가세 요거가 합한 금액 얼마 합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요것과 요것을 합한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져서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건별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할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을 하면 그 금액을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준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나누어져서 입력이 될 겁니다. 분계 유형은 뭘로? 혼합을 선택을 합니다. 혼합을 선택하고 하단에는 뭐예요? 전표 입력, 분계 입력이 되는 거 부가세 예수금이 간주 임대료 얼마? 요 금액에 나올 거고 요 금액만큼은 뭘로 할까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분개하게 되면 간주 임대료는요.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수익금액 제외로 입력이 될 겁니다. 내가 실제로 수입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임대료로 간주해서 계산한 것 뿐이지. 자,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화면 경로 찾아가 보시고요. 요건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계속 설명했던 내용인데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을 받아요. 당연히 매입세액이 없는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그냥 현금 주고 사오겠죠. 이걸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을 했는데 이게 과세에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매입가액에다가 일정한 비율만큼을 매입세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의제한다 또는 임대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의제, 간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요것은 공제해 주겠다고.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하겠다고.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를 간주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부가세 과세 때려버리겠다는 얘기고 요것은 부가세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매입가액만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 운반비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아요.
공제 대상 금액에다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와 공제율이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음식점 이외 개인, 법인, 유흥주점, 제조업, 기타 업종 막 간이과세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돼 있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도 한도 끝도 없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별로 해서 공제 한도들이 과세 표준 곱하기 한도율만큼의 한도액만 한도에까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도 끝도 없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공제율이라든가 요 한도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컴퓨터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려면 당연하게 자료 입력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지만이 집계가 될 텐데 그러면 표시해 주는 방법이 뭐냐? 의제료 자동 설정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환경등록 회계 탭에 보면 의제료 자동 설정에 예 하면서 1 의제 매입을 선택하면 면세 매입자료를 입력할 때마다 팝업창이 뜬다는 얘기예요. 의제 매입세 적용 여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팝업창 뜰 때마다 면세 금액 입력 시 팝업창 뜨고 마지막 오케이 확인. 공제율은 환경 등록에 등록한 공제율이 반영돼서 자동 계산될 거예요. 그러면 하단에 보면 전표에 의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나눠집니다. 즉 뭐냐면 당초에 공급가액은 면세 공급가액이라서 부가세가 없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되는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나누어질 거고요. 반대가 되죠.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다 그러면 불공제되는 부가세 대급금만큼은 비용이라든가 원가에 산입되는 반면에, 의제 매입세액이 된다고 한다면, 자,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비용이라든가 원가에 반영이 되는 반면에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면 원래는 공급가액 중에서 일부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고정적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제료 자동 설정에 뭐 없음으로 선택하고, 자, 매입 매출 전비 입력에서 공제 대상 매입자료 전표에 적요를 고정적용 6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번호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고정적용은 상품, 원재료, 부재료 뭐 등등에서만 사용을 할 거고요. 요렇게. 자, 나머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내용은 신고서 그 밖에 공제세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고요. 금액란은 한도 적용 전 단기 매입이 전액 반영되고 세액란은 한도 적용한 후에 공제할 매입세액만 반영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요렇게 돼 있어요.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보면, 자, F4 조회기간하고 F4 불러오기 하면 불러온 자료 그리고 합계 매입 계산서 합계표 일치하는지 보시고요. 매입 계산서 중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합계표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공제율도 쭉 다 돼 있고 이렇게 쭉쭉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제 대상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되죠. 과세 표준을 불러오기 요거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과세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고요. 뭐 이미 공제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다시 F4 불러오기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요. 공제율 확인 및 수정 작업하면 됩니다. 만약에 수정하거나 할 때 FU 공제율 일괄 변경을 이용해서 일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공제 대상 한도 계산, 공제세 계산 되는 건데, 공제 대상 한도 자체는 확정 신고할 때만 계산한다는 얘기, 불러오기 파부창 활성화된다는 얘기 했고요. 해당 매출의 계정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계정 코드 입력해가지고 조회기간 합계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고, 한도율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도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공제 대상 금액은 당연히 단기 매입액, 그리고 한도액 중에서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되고,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히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세액으로 자동적으로 요거 공제 대상 금액, 이렇게 공제 대상 세액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제일 곱하고 한도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 있어? F11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뭐 이미 공제받은 금액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 환급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공제받은 세액이 입력되는 거고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세액을 반영을 해줍니다. 공제한데 초과분이 있다면 공제한도 초과분 있네요.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러면 과다 계상됐죠. 그러면 부가세 대금금 줄이고 원재료 올리는 분계를 이거 별도로 입력해 주는 부분 체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 부분은요.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고, 뭐 컴퓨터, 노트북 막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사업용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준 이유는 뭐예요? 매출을 발생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을 돈 내라, 토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배 없이 잔존재고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작성하는 거 하나 하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요. 일반 매입과 달리 구분해서 부가세 신고세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F4 조회기간 입력 그리고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쭉 전표 불러오기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 오케이 확인해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51번 과세 이렇게 해놓고 과세 51번 일반 매입하고 똑같아요. 과세죠. 그리고 뭐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고 뭐 건물 같은 거 입력을 하고 상단에 그리고 하단에 분기에 차변에 기계장치 같은 뭐요 감가상각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고정자산이에요? 그럼 어디로 연결해야 된다고? 감가상각이니까 고정자산 간편 등록 화면이 팝업 창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하는 거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요 조회기간 선택해서 불러오게 되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매입거래 중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예요? 전부 고정자산. 고정자산으로 입력된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F11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F4 근데 불러오기 하면 도움차이는 계정 과목만 불러올 수 있어서 추가 계정 과목이 있다면 계정 과목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정 과목 추가해가지고 더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고정자산이 불러와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불러와요.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왼쪽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고정자산 일반 매입이 아니라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의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땐 신용카드 우측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체크할까요? 고정자산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단 말이에요. 비영업용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건 어쨌든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고정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는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된, 불공제니까 작성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명세서, 고정자산 매입란에 입력이 되는 이 부분들은 몽땅 다 명세서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유형자산, 여기 무형자산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당연히 작성 대상이고요. 이때 여기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가상각의 의미는요. 회계에서 감가상각 기간 이거하고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구분됩니다.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회계에서 건물이라든가 감가상각비 보통 내용 연수를 따지면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부가세법에서는 아예 일률적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어떻게? 건물 구축물은 10년, 기계장치 이런 부분들이 2년, 차량은 5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 5년 아닌가? 그것은 회계상의 내용 연수 따질 때 보통 그렇게 하고요. 부가세법에서는 2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고정자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쓰는 거 매입세 공제되는 거 타당한 거고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차면 뭐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폐업할 때 감가상각 이런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10년, 기계장치 뭐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요? 고정자산 구입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매입세 공제를 받은 부분 토해내라는 부분에서 간주 공급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사업을 일찍 폐업한다. 그러면 폐업하는 사람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망할 때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도 낼 생각도 없고 뭐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사장님 느닷없이 부가세 내셔야 되는데 왜 내가 물건 판 것도 없는데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깝깝해져요. 왜 그걸 내야 되는지 막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설득을 시키셔야죠. 알아서. 자, 부속명세서 작성 중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부분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대손세 공제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출을 했는데 물건값 못 받았어요. 그런데 생계에서 끊어줬어요. 그래서 생계에서 끊다 보니까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납부했어요.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가세 냈던 거 도로 돌려주세요 라는 게 대손세 공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돈을 못 받았을까? 파산, 부도, 행방불명, 강제집행 여러 가지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요, 다른 부속 명세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작성이 돼요.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작성이 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뭐 조회기간 쭉 하고 요거 당초 공급일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당초 공급일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파악을. 그리고 대손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정된 요거하고 구분 비교하기 위해서 대손 확정일도 입력해 주고요. 대손 금액은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공제율은 110분의 10 그래서 대손세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거래처라든가 여기에 대손 사유가 있죠.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뭐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부가세 신고서상의 대손세 가감 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차감란에 반영이 되고 그런데 과세표준에는 따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실제로 대손 맞은 게 맞아?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통 세무서에서 대손 발생한 거 맞아? 그래서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부도다 또는 뭐 강제집행이다 뭐 사망실종이다 파산이다 뭐 등등등등 관련되는 서류를 누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